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사이언티픽 퍼블리케이션스 팀의 임준서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한 7주 정도 저랑 같이 이제 논문 작성법에 이제 근간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보실 건데요. 오늘은 먼저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먼저 저희 부서 소개 잠깐 드릴게요. 저희 부서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 사이언티픽 퍼블리케이션스 팀은 원내에서 발생하는 임상 논문 그리고 기초 논문에 대한 연문 교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문 교정 요청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400건 정도 들어왔었고요. 그 중에 한 80% 정도는 외부 전문 교정 업체들로 가고 나머지 20%는 원내 에디터 저와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온 다니엘 이제 원어민이거든요. 이렇게 둘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원에디터로서의 장점이 이제 1대1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제 저희가 교정한 제공 서비스 범위는 아래와 같고요. 논문을 처음에 준비하시고 처음 투고하시고 그 다음에 에디토리얼 리뷰, 피어 리뷰를 이제 받게 되죠. 그 다음에 피어 리뷰가 돌아오면 리비전을 하고 다시 또 그게 이제 리뷰를 받습니다. 이게 제대로 답하는 건지 이제 선생님들 보기 위해서 피어 리뷰를 또 받으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야 이제 파이널 디시전을 받게 되시는 건데 그래서 논문에는 크게 두 가지 관문이 있어요. 처음 에디토리얼 리뷰와 그리고 두 번째 피어 리뷰 관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패스하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받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내가 뭔가 모자라서 이제 도움 받는다기보다는 네, 이제 정말 내가 연구한 내용을 더 잘 프레젠트하기 위해서 도움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원 에디터가 있는 것 장점이 논문 작성뿐만 아니라 투고 과정 전반에 대한 1대1 상담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준비하신 단계에서도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피어 리뷰 단계에서 아니면은 뭐 디시전 전후로 해가지고 에디토리얼 오피스랑 같이 교신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1대1 상담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이따가 후술하겠습니다. 이게 영어 논문 작성을 생각할 때 일단 영어 실력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영어 실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통 우리가 영어 실력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문법을 보통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문법은 괜찮은데 의학 논문에 쓰이는 표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 그런 거 잘 모르겠다. 난 그래서 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글쎄 뭐 오타 자주 내는 거를 영어 실력을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아무튼 문법과 표현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에는 이제 영어로 쓰지만 이제 글의 또 다른 요소들 중에는 흐름과 논리가 있죠. 그리고 주제와 데이터도 있습니다. 연구 논문에는. 그렇게 보았을 때 굳이 논문에서 중요한 순서를 꼽아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논문에서는. 문법은 제일 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 문장에 문법적으로 틀린 것들 많죠. 뭐 measures, cytokine level, used, ELISA 이런 식으로 아주 엉터리 문법을 제가 이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주 못 알아들을 수준만 아니면은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멀리 같은 그런 이제 요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운받으시면은 워드에 깔아가지고 논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의 논문 문법을 좀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워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도 낫습니다. 그래서 써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 서비스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 영문 교정, 그러니까 문법 위주로 교정 받으시는 건 또 무료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문법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에 나온 이런 이제 레터도 보면은 이제 사운드 사이언스, 제대로 된 사이언스가 완벽하지 않은 그래머를 만나면 어떨까? 괜찮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기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잡아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타는 저는 오히려 문법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매주어로 이제 잘못 썼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3,000단어 넘는 논문에서 한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고요. 하지만 만약에 오타가 많다. 그럼 신뢰도 떨어지겠죠. 특히나 뭐 제목, 초록 이런 이제 딱 정말 논문의 얼굴처럼 보여지는 곳에 오타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그걸 읽기 시작하는 사람은 또 어디 이게 오타가 있을까? 이 사람이 오타를 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테이블에 적은 값들이 다 올바른 것일까? 좀 잘못 받아 적지 않았을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학창 시절에 문제 풀 때 문제 풀고 나서 답안지 맞춰보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답안지에 오타가 있는 거지. 그런 걸 보고 나면은 굉장히 기분 안 좋아지죠. 이제 내가 지금까지 맞췄던 봤던 답이 다 맞나 아니면은 앞으로 맞출 것들도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이제 찝찝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찝찝함을 에디터나 리뷰한테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타 한두 개 괜찮습니다. 하지만 네, 많이 내는 것, 특히나 이제 얼굴처럼 보여지는 제목이나 초록이나 커버레터에서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꼼꼼함 필요하신데 네, 꼼꼼한 거는 또 영어 실력에 상관없어요. 그냥 이건 사람이 이제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이에 뭐가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의 구성이나 흐름 논리 이것 그리고 또 표현법들 메저를 써야 될지 이벨을 써야 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정확한 표현법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오타나 문법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논문에서 그 논리를 담당하는 부분들 이제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을 그래서 좀 보려고 합니다. 표현법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니엘이 이제 많이 준비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논문의 설득을 좌우하는 이 구성 흐름 논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은 소통을 위해 쓴다라고 제가 지금 말해드렸는데요. 이게 단순 보고가 아니라 소통이라는 뜻이거든요. 논문은 이제 리포트가 아니더라고요. 전 처음에 이게 단순한 내 데이터의 리포트인 줄 알았는데 보고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논문 섹션들 중에서 단순 보고는 여기 가운데예요. 메소드 리절트. 여기는 단순 보고고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 소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통은 뭐 그래서 이제 논문은 리포터 소통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소통은 우리가 하는 이유가 내 의견에 상대방이 공감하고 동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뭘 공감하게 해야 될까요? 인트로덕션에서는 이 연구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공감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디스커션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데이터가 타당하다. 그리고 리얼 라이프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동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단순 숫자만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그래프만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금방 동의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써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또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궁금할 만한 내용에 미리 답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말이 왔다 갔다 이제 뭐 티키타카 잘 되면서 소통이 잘 될 수 있겠죠. 우리의 논문도 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 구성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연구 논문 구성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포맷을 많이 따르죠. 인트로덕션과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요소들은 사실 단순해요. 지금 이 정도만 알려드려도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인트로덕션 이런 게 들어가면 됩니다. 메소드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린 것보다는 저는 좀 더 신뢰랑 좀 잘못된 예들 같은 걸 이제 통해서 총체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이제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은요. 결국에는 이 리절트에서 파생되는 것들이거든요. 뭐 논문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주제와 데이터였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제시되는 리절트 여기로부터 이제 디스커션과 인트로덕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리절트를 어떻게 하면은 잘 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디스커션 쓰시고 이 리절트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인트로덕션 써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섹션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런 그림 보셨을 것 같아요. 연구 논문의 이상적인 구성이라고 했을 때 인트로덕션,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이런 그림 보셨죠?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브로드한 것부터 내로우까지 나아가라 되어 있고 디스커션 반대로 내로우에서 시작해서 브로드로 끝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처음에 학생 때 이거를 봤을 때 참 멋진 그림이다 싶었고 나중에 나도 논문 쓰게 되면 저렇게 써야지 싶었어요. 근데 막상 논문 쓰려고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얼마만큼 브로드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는 이 내로한 마무리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요. 누가 저한테. 반대로 디스커션의 내로한 이거는 시작하는 내로는 뭘 써야 되는 것인가 이거 다시 쓰면 되는 것인가 약간 액자식 구성처럼 아니면 거울식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얼마만큼 브로드하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게 되게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썼던 논문이 굉장히 잘 못 썼기도 했었고 또 제가 여기에서 논문 교정하다 보니까 좀 다채롭게 이제 잘 못 쓰신 그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예들을 그대로 갖다 붙이긴 그렇고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안 좋은 예가 무엇인지. 안 좋은 예를 먼저 알아야지 좋은 구성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 주제가 간암 환자에서 간이식 수술할 때 기존 방식이랑 로봇 수술을 비교하였다. 이런 내용이고 결과는 이제 우리가 보고자 했던 거는 이식의 성공률, 합병증 회복 기간, 퇴원 후 헬멧을 보고자 하였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안 좋은 인트로덕션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왜 브로드부터 시작하려 했잖아요. 인트로덕션은 제가 이런 거 비슷한 거 정말 본 적이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첫 문제 읽었는데요. 네, 간은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 따로 보관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진 장기이며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는 독수리에게 간을 계속해서 파먹히는 벌을 받았다. 이를 보면
간이 재생이 가능한 장기라는 것을 고대 그리스인들도 알았던 것 같다. 네, 이런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만 정말 비슷하게 시작하신 논문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지도교수님 통과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단순 흥미 위주 내용이죠. 굉장히 흥미롭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작한 논문은 없습니다. 이거는 논문의 주제, 간이식 수술 아니면 로봇 수술,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죠. 이렇게까지 브로드하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의 히스토리를 다 파고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연구에 적합한 내용만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적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넘어갔더니 이제 간에서 간암을 넘어갔어요. 간암은 간세포함과 전이성 간암을 모두 포함한 질병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 관여한다. 네, 괜찮은 인트로덕션이죠. 왜냐면은 간암 환자에 대한 얘기니까 간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자, 이건 뭐가 문제냐면은요. 너무 베이직한 정보기도 하지만 여기까지 읽은 사람은 뭐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혹시 이 간염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인가 싶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읽고 나면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는 전혀 관련 없는 연구죠. 그래서 우리가 인트로덕션을 이제 구성할 때 가능하면은 문장마다 결국에는 내 주제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읽어 나갈 때 방향이 이제 3,000보로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연구가 도대체 뭘 보고자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인트로덕션 있는 것인데, 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간암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고 간염 바이러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안 들어는 게 좋습니다. 뭐 전체 안발생률이 7% 차지하며 5년 생존율은 뭐 30% 정도 낮다. 이런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우리는 생존율을 본 연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간암, 간이식까지 드디어 왔어요. 간이식의 역사는 또 이제 시작하면서 브로드하게 나가는 거죠. 뭐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우리나라에서 언제 처음 성공했고 서울아산병원은 언제 5,000년에 처음 달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역시 우리 연구를 한 것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연구 주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배경 지식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만 조구장창 하다가 본 연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된 간이식 수술에서 기존 방식과 로봇 수술의 이식 성능을 비교하였다라고 갑자기 나와버리면은요.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드러난 적이 없죠. 무엇이 부족해서 연구를 하는 건지 이게 왜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은 정말 개론이에요.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느긋하게 읽을 만한 그런 교양 서적이라든지 그런 데 나올 만한 개론이지 연구 논문에 어울리는 개론은 아닙니다. 서론은 아닙니다. 그럼 또 디스커션 안 좋으냐 한번 볼까요? 디스커션이 이제 특히나 초보 연구자들 쓰기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디스커션에 이제 이런 걸 제가 많이 보게 돼요.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간은 중요한 장기로 여겨졌다. 간이식 역사는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런 식으로 약간 인트로덕션에 나왔던 얘기들을 조금씩 갖다 붙이면서 플러스 알파를 하고 약간 다른 레퍼런스 가져오고 그런 약간 액자식 구성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한번 나왔으면 다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에 플러스 알파 같은 것들 쓰시면은 이제 좋지 않고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간이식 수술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부터 받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뇌사자 간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갑자기 이런 얘기 왜 나왔을까요? 이제 뭐 간이식과 연관되긴 했죠. 하지만 그게 우리 연구와는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뇌사자 장기이식이 늘어날 것이다. 글쎄 이제 저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시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는 우리 주제와 결과, 이식 성공률, 합병증, 퇴복기한, 퇴원의 삶의질 이것에 대한 고찰은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해당 질병에 대한 마치 미니 리뷰 페이퍼처럼 여러 가지 잡다한 그냥 이제 연관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커션에서는요, 철저하게 내 리절트에 대한 우리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본 연구 데이터에 대한 심층도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이유였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연구 논문 실제 구성을 좀 약간 파보았어요. 했더니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메소드가 이제 뭐 이제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썼다 치고 리절트가 이제 뭐 세 꼭지 했다고 쳐봅시다. 자, 일단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회색으로 표시한 것들은요, 이제 알려진 것들이고 하얀색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아직 우리 치료법이나 아니면은 지식상의 갭인 거겠죠. 그리고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도요, 리절트가 이제 세 꼭지가 있으면은요, 이게 마냥 내로 한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스커션의 한 문단은 각 리절트 꼭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넓어지는 것. 우리는 이런 연구 결과를 봤는데 이건 어떤 뜻일까?
이건 왜 이렇게 나왔을까?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제 각 리절트에서 이제 파생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클루션도 이따 쓰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색깔을 한 번 더 나눠봤습니다. 이제 회색은 그래서 알려진 것들이고 메소드가 그래서 이미 알려졌던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오렌지색은요, 이번 연구에서 알아낸 것이에요. 데이터예요. 이거 리절트가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 이제 모아져 있죠.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해석 및 적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보았을 때 많이 쓰이는 디스커션의 이제 방식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제가 대충 이론 붙여본 게 해석형, 비교형, 심층형입니다. 그래서 뭐 본 연구 결과를 기존 논문 이용해 해석한다. 비교형은 기존 논문 지식과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한다. 심층형은 본 연구 결과를 심층 논의하면서 적용하는 것. 이런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형태가 이제 실제 논문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 구성하실 때 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룰은요, 이 두 가지 섹션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섹션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셔가지고, 네, 인트로에서 하셔야 할 말씀을 디스커션 하신다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인트로덕션은요, 기존 연구 위주로 스토리를 풀고 디스커션은 내 데이터 위주로 스토리를 푼다. 이 룰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초보 연구자들 많이 헷갈리는 점이고요.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요, 디스커션에서 기존 연구 위주로 스토리 풀게 되면서 미니 리뷰 페이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룰은요, 논문은 결국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걸 들어서 읽는 사람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그런 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순서로 읽는 건 아니지만요, 원래 논문 읽는 순서가 제목 읽은 사람이 인트로덕션을 읽겠죠. 그리고 리저트를 읽은 사람이 디스커션을 읽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인트로덕션은 제목을 읽은 다음에 생기는 궁금증 해소하는 부분, 그리고 디스커션은 리절트를 읽은 다음에 생기는 궁금증 해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룰들을 생각하면서 작성된 논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 구성을 좀 더 다시 볼게요. 인트로덕션에 여기 이제 이미 알려진 부분, 회색 부분 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되냐면은요, 질환의 배경 역학 그리고 임상적 중요성이 들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혀 아직 알지 못하는 거, 치료법이나 질상 갭이 들어가 되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문장은 연구를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연구의 주제와 목적, 대상, 방식을 소개하면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인트로덕션의 마무리 내로우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근데 기초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파인딩들의 개요를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기도 해요. 우리는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하였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프라이머리 파인딩의 개요를 여기다 쓰기도 하시는데 요즘은 좀 덜한 추세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임상 연구 논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급적이면은 그냥 연구를 소개하는 것으로 한두 문장으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커션은요,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가 리절트를 읽은 다음에 이제 디스커션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고찰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한 연구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재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 재정리하는 문단 한 개를 먼저 작성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이 기초 논문은 이제 여기 인트로덕션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저는 여기에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리저트 읽어온 사람들이 그래 이게 여기 이 연구의 메인 파인딩이었지 앞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논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바디 이제 데이터의 2차적 해석 문단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들은 이제 몇 개 들어갈지는 그 논문 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전히 또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여기 갭이 있어서 우리가 출발했지만 여전히 이 논문 하고 나서도 리미테이션과 퓨처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단도 하나 써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문단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런 구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성을 할 때 또 유형이 있어요. 이제 어떤 유형으로 이제 스토리를 풀어나갈지. 인트로덕션 스토리를 푸는 방식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실업범과 질성의 갭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키워드 간 관계 드러내기, 그리고 의견 가설 설득하기인데요. 일단 1번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기존 연구들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이 이제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게 우리 연구가 채우는 부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스터디 디자인 면에서 아니면 환자 특성 면에서 메토돌로지 면에서 지난 연구들은 이걸 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했다. 쉬워요. 그냥 이제 여기에서 결국 이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지난 연구들은 이거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해봤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트로덕션 쓰는 것이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두 번째, 키워드 간 관계 드러내기는요. 네, 개념이 생소하거나 키워드 간 관계가 금방 와닿지 않을 경우에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재작년에 애니잼 나온 논문인데요. 네, 라스 저해제와 코로나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했다라고 했을 때 이 라스 저해제는 혈압 조절 체계고 코로나는 우리가 그때 알기로는 이제 호흡기 질환이었으니까요. 오로지. 그래서 이게 왜 연결되는지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적은 인트로덕션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일단 준비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의견 가설 설득하기는요. 우리가 한 연구에 대한 디펜스가 필요할 때 보통 필요합니다. 애니멀 스터디라든지 아니면은 환자의 우리가 새로운 인터벤션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스탠다드 프랙티스가 아닌데 우리가 이런 걸 해봤다. 왜 그렇게 해왔는지를 디펜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결국 이런 걸 통해서 프랙티스 체인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말할 때도 필요한데요. 네, 그때 이제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이 병을 잘 쓰고 이야기했지만 이 커뮤니케이션 테라피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 의견이 있으면 설득하는 방식이죠. 이 3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나 하이임팩트 논문에 자주 쓰이는 방식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커션 바디 문단 유형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 오렌지색이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된 데이터였죠. 그리고 파란색은 해석과 적용이고요. 회색은 이제 이미 알려진 사실들, 기존 논문이겠죠. 해석형 그래서요. 본 연구 결과를 일단 먼저 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기존 논문을 이용해 가지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기초 논문은 메커니즘을 파는 연구가 많지만 임상 연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결과 데이터만 가지고서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알기 힘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규먼트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 형태 이것입니다. 이 문단 시작할 때는요, 우리 연구에서는 A가 B 효과가 있었지만 C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는 C에 대한 지난 연구의 결과들을 볼 때 뭐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식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형의 이제 약간 추락 버전입니다. 네, 두 번째 비교형은요, 기존 논문 지식과 본 연구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이제 비슷한 연구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연구와. 그때 이제 우리 연구가 어떤 위치를 갖는 것인지, 상반되는 연구가 있으면은 제한점을 얘기하고 본 연구와 차이점을 드러내고, 또 아니면은 우리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있으면 그걸 재조명해 주면 좋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네, 우리 연구가 정말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탄탄하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디스커션 문단입니다. 마지막 심층형은 본 연구 결과의 심층 논임의 적용인데요. 특히나 임상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저트 섹션이 단순 보고 형식이거든요. 아주 드라이하게 팩트 위주로만 가기 때문에 약간 정성적인 파인딩들, 그러니까 정량적인 것 외에 정성적인 파인딩들이나 우리가 연구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발견했는데 그거를 메인 리설트로 기재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이제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성적인 파인딩들이나 아니면 세컨더리, 터셔리 파인딩들에 대해서 재조명을 할 수 있는 곳이 이런 심층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논문들에는 이제 이런 방식들을 서로 조합하면서 이제 하게 돼요. 이제 어떤 논문은 1번 해석형만 쭉 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 비교형 위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논문에서는 1, 2, 3형이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논문, 내 데이터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유용할까라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좀 좋은 예들 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네, 연구 주제가 좀 독특하죠. 네, 지금 이제 어떤 것인지 파악하셨으면 좀 약간 웃음 나오셨을 텐데요. 이거는 병임론 연구예요.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 돌연 심장사 리스크 팩터인가? 제가 이거가 이제 관심 있었던 이유가 제가 2018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몇 달 뒤에 이 논문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제가 뭐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빨리 읽어봤죠. 그래서 이런 이제 흥미로운 연구인데 여기서는요 결혼 생활 만족도를 이제 구분한 다음에 롱텀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돌연 심장사가 얼마나 있었나 이제 결혼 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불만족으로 나눠봤고요. 해보니까 정말 차이 나더래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생존율인데 30년 동안 추적하니까 불만족한 사람들이 제일 이제 생존율이 낮았고 매우 만족한 사람들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절트는 그거예요. 매우 만족에 비해서 불만족분이 사망 위험이 높았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경제적 지위, 심질환, 교육연수 등으로 보정이 더 높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대체로 만족이랑 불만족을 묶어도 매우 만족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높았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매우 만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 보자면은 네, 진짜 행복하지 않으면은 돌연 심장사로 죽을 수도 있다. 이제 남편들은 이제 왜냐면 이거는 남자들에서 한 연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 제목만 들었을 때 우리가 궁금해진 게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들었을 때 궁금해지는 것들 위주로 우리가 인트로덕션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 제가 궁금해졌던 건 이거였어요. 돌연 심장사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한마디로 이 연구의 역학적 중요성이죠. 임상적 중요성이죠. 저는 이제 카디올로지 잘 모르니까 서든 칼리아 데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그냥 심장 부여잡고 죽는 거 그저 되게 레어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연구할 만큼 아니면 연구를 잘 할 수 있을 만큼 자주 일어난 일인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 궁금해진 거는 이거 왠지 비슷한 연구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당연히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제 심장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관련 기존 연구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졌고요. 그 다음 궁금해졌던 거는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있다면은 뭐가 부족해서 연구를 했을까? 한마디로 현재 지식상의 갭이 무엇이었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읽어보니까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갭 드러내기가 가장 유용하고 넣을 수 있는 인트로덕션 구성 방법입니다. 네, 이 논문 인트로덕션 딱 한 문단이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내용이 다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역학적 중요성을 알려주더라고요. 심장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며 결혼은 그를 연구하기 흥미로운 주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4,500만 명이 돌연 심장사로 사망한다. 저는 이렇게 많이 죽는 줄 몰랐거든요. 꽤 중요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은 일단 역학적으로 중요한 연구구나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요, 관련 기존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지난 연구들이 다 봤는데, 그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은 불화가 일어나면은 혈압상승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라고 다소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존 연구가 있다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가 부족했을까? 가장 직접적인 기존 연구들 어떤 게 있냐면은요. 결혼의 만족도와 심장 건강에 관한 진행 연구들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너럴 퍼퓰레이션의 결과를 적용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한테도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환자들을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면은요. 갭이 보이는 거죠. 네, 이 주제에 대해서 population based prospective evidence는 없다. 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추적한 그런 연구는 없다라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은 이 연구가 일단 중요한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지만 이게 부족한 점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태클하고자 이렇게 연구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잘 쓴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로우로 나가겠죠. 본 연구의 주제 방식 대상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중년 남성들에서 결혼 불만족과 이제 서든 칼리아 데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라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쓴 인트로덕션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커션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연구에서 첫 문단은 디스커션 첫 문단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머리 아웃컴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우리 연구의 가장 메인 파인딩인지 결혼 불만족은 이제 급성 심장사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대체로 만족도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도 좀 흥미로운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것들은 지난 연구들과 이제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아웃컴들이기 때문에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스터디 디자인도 써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디스커션에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파인딩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스터디 디자인이 충분히 좋으면 좋을수록 여기다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디스커션 구성할 때는 팁은 이제 어떻게 좋을까요? 그 리절트를 읽고 나서 궁금해지는 것들에 위주로 구성하면 되겠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가 궁금할 수 있고 어디에 적용할까? 네, 그러니까 결혼 불만족과 이제 서든 칼리아테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긴 한데 그럼 왜 그랬을까? 어떻게 적용할까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해석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 결과를 찾아내었는데 지난 연구를 보아하니 이런 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제 지난 연구들에서 보니까 결혼 생활을 불행하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다. 그리고 불행하면은 안 좋은 행동들이 유발되면서 이는 모두 건강에 안 좋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구성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적용할까? 환자 히스토리 받을 때 결혼 만족도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불행하다고 하면은 상담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적용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이 우리가 가장 자주 쓰게 되는 해석 및 적용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커션의 마지막 두 문단들은 보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 한계점, 리미테이션이 나오고요. 결론이 나오는데
리미테이션은 임상 논문에는 필수입니다. 거의 필수고요. 기초 논문은 요즘은 좀 적긴 하지만 필수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임상 논문에서는 이게 꼭 이제 들어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만족도 조사가 설문문 한 개였다. 당신은 얼마나 결혼 생활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고 딱 한 개 문항이었으니까 너무 이제 단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섣부른 해석에 유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컴파운딩 팩터들, 뭐 동성 결혼들 어떤지, 이혼 재혼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어떤지, 아니면은 항월제를 보고 복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룬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본 연구는 중년, 백인, 남성만을 대상화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인종들이나 아니면은 여성들이나 아니면은 뭐 고령층에는 이제 적용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미테이션 쓰시면 되겠고요. 네, 결론 컨클루션도 이제 중요합니다. 컨클루션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메인 파인딩, 가장 메인 파인딩과 그리고 적절한 적용 아니면은 적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좋은 것 같은 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중년 남성에서 결혼 생활의 불만족도는 급성 심장사 관련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는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남성들은 하이 리스크로 간주돼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짧지만 좋은 결론이죠.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리미테이션과 컨클루션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선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루게 되는 종류들이 이렇습니다. 스터디 디자인 상의 리미테이션, 뭐 데이터, 뭐 샘플 사이즈라든지, 제너럴라이저빌리티, 이게 싱글 센터였고 아니면 한국인 대상을 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늘어놓으시되 늘어놓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좀 이제 우리가 반론 아니면 반박 아니면은 서포트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스터디 디자인상 리미테이션이 있었지만 그거를 극복하고자 이런 걸 적용해 보았다. 아니면은 비록 우리 연구가 샘플 사이즈는 작지만 왜 의미 있는지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연구들을 빗대가면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리미테이션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스터디 디렉션 이를 이제 제시한 것도 좋겠죠. 이거는 이제 옵셔널이지만 잘 쓰면은 또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컨클루전 문단 어떻게 써야 될까요? 컨클루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머리 파인딩 정리와 적용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보자면은 팩트와 의견이에요. 이게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팩트가 없으면 어떨까? 의견이 없으면 어떨까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이제 재작년 나온 논문인데요. 그 이제 코로나 걸린 환자들에서 이제 무증상 환자와 경증상 환자에서 이제 상기도 바이러스 농도를 비교해 본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팩트가 없이 의견, 적용점만 아니면 해석점만 내놓은 이제 컨클루전 어떻게 보이냐면은요. 네. 갑자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고찰 디스커션 하다가 마지막에 한 문단에선 무증상 환자들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기여한다 볼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라고만 딱 나와버리면은요. 일단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논문을 들여다볼 때 고수들은 이제 제목을 읽자마자 이거 왜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바로 이제 소왓을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싶어가지고 컨클루전 문단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컨클루전 문단 가봤더니 프라이머리 파인딩이 없이 이렇게 적용만 나와 있는 거예요. 해석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 무슨 근거로 여기서 뭘 발견했길래 이렇게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리절트 섹션을 이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럼 번거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팩트만 적어놓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팩트만 적게 되면은 자, in conclusion, 우리 연구에서는 5분의 1이나 되는 환자들이 무증상이었으며 그들의 바이러스 농도는 경증상 환자들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끝.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너무 또 썰렁하죠. 썰렁하고 연구자들의 고찰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가 파인딩들을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이래서 중요한 거야. 이거는 이렇게 적용돼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어떻게 해석이나 적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손쉽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그런 해석이나 적용 방향성을 디스커션 중간중간에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게 되는 것은 컨클루션이거든요. 디스커션을 그렇게 꼼꼼히 읽어본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컨클루션 적으세요. 그래서 좋은 컨클루션은요. 먼저 이거 얘기해주고
5분의 1이나 해당 환자들이 무증상이었다. 그리고 바이러스 농도가 꽤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무증상 환자들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거리도 중요할 것 같다. 라면서 끝내는 거, 팩트 의견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하시고 적용 해석하실 때는요, 각각 한두 문장씩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미니멈 2문장이겠죠, 그러면은.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디스커션 시작할 때 프라이머리 파인딩 정리하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거랑 컨클루전에 나오는 이 프라이머리 파인딩 정리랑 어떻게 차별할 수 있을까? 차별화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너무 반복하게 되면은 좀 이제 단순해 보일 수 있으니까 차별화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차별화 해볼게요. 디스커션 첫 문단에 나오는 프라이머리 파인딩 정리와 컨클루전의 프라이머리 파인딩 정리 어떻게 차별할 수 있을지. 디스커션 첫 문단에서는요, 리절트 섹션의 섭섹션들에서 한 문장 정도씩 가져와 가지고 대부분 프라이머리 파인딩 다 나열하세요. 다 나열하시고 컨클루전에서는 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테이크홈 메시지 수준의 프라이머리 파인딩 이것만큼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 논문을 읽은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제일 중요한 것만 언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길이 면에서 여기와 여기가 구별이 되겠죠. 또 디스커션 첫 문단에서는요. 그 리절트 프라이머리 파인딩 말씀하실 때 정확한 수치를 사용해 보세요. 뭐 18%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컨클루전에서는요. 좀 뭉뚱그릴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18.3%를 말씀하시기보다는 5분의 1 정도 이런 식으로 뭉뚱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좀 더 컨클루전에 어울리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사람들 머릿속에 18.3%보다는요. 5분의 1이라는 그런 이제 단순한 그 표기 방식이 훨씬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네, 숫자 위주보다는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커션 전문단에서는요, 그냥 파인딩 나열만 하세요. 해석과 적용은 이제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것들은 바디 문단들이나 컨클루전 미루시고 컨클루전에서는 해석 적용을 꼭 넣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 두 가지 부분이 비슷해 보이지만 차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전문단은 뭐 같은 선상에 있는 연구가 있으면은 이제 언급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컨클루전에서는요, 가급적이면은 레퍼런스 쓰지 마세요. 컨클루전은 정말 그냥 우리 연구 내용만 말씀하시고 이건 이런 뜻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난 연구 언급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향후 연구는 이런 거 하면 다루면 좋을 것 같다. 이거 어디서 언급하면 좋을까? 이거를 컨클루전에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리미테이션이거든요. 자, 컨클루전에서는요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in conclusion we found that 뭐뭐뭐 하면서 primary finding 정리하시고 these results suggest that 하면서 이제 해석 적용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large size prospective study is needed to validate our results. 그러면서 결국에는 더 큰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이제 논문이 끝나버리면은 그러면은요 약간 연구의 결론이 뭐냐면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다.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내 연구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뭘 찾았는지 이게 뭘 시사하는지 여기까지가 결론이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김새는 느낌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시는 이유가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강하게 말하는 것 같으니까 톤 다운하고 싶어가지고 쓰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이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해석할 수 있게 이 후양자 연구 그리고 100명을 이제 대상한 연구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알았다라고 이제 찾아냈다라고 컨클루전에 말씀하시면은요 충분히 그걸로 톤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톤 다운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는 게 낫고 저는 이제 굳이 톤 다운을 위해서 후속 연구를 제시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그 리미테이션 문단을 추천드리냐면은요. 리미테이션 문단은 아주 상세한 후속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적절한 내용들이 나열되고 있죠. 이미 나열되고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만족도 조사가 뭐 설문문 1개였다. 다른 컨파운드 팩터는 보지 못했다. 중년 백인 남성만 대상으로 하였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다음 이제 후속 연구는 결혼 만족도 조사를 여러 가지 문항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음 후속 연구는 뭐 동성 결혼자들은 어떤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리미테이션 문단에서는 퓨처 스터디 디렉션을 얘기하기 좋고
컨클루전에서는 그냥 우리 연구에 대한 얘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은 네, 바디 문화도 곳곳에 배치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 연구가 이제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지난 연구 보니까 이러한 이유인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게 있으니까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곳곳에 배치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논문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재작년 NEJM 나온 논문이고요. 똑같이 병인원 연구예요. 라스 이니비터 사용이 코로나의 리스크 팩터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인트로덕션 구성하실 때 이제 키워드를 설명하시고 키워드 간의 관계 제시하시는 거, 이것도 두 번째 방식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이제 노블한 연구, 아주 새로운 연구 주제에 자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이 생소하거나 관계가 안 와닿을 경우, 그리고 기초 연구에 되게 자주 나와요. 기초 연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키워드 간 관계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워낙에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연구 파라미터 조정해 볼 수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못했을 만한 그런 두 가지를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연구하게 되었는지, 왜 이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트로덕션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의 키워드는 라스 저해제와 코로나죠. 라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 조절 신호전달계고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인데 이게 왜 연결될까? 그래서 이 연구는요, 이 다이그램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세포에 있는 ACE2 수용체를 통해서 침투하는데 고혈압 환자에 사용되는 라스 저해제가 세포의 ACE2 발현을 증가시키는 보고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라스 저해제 사용하면은 ACE2가 발현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사스코비2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 위험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 키워드가 이어진 걸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기존 연구도 말하더라고요. 코로나 환자들에서 고혈압이 이제 사망에 대한 리스크 팩터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또 반대도 있어요. 폐손상 동물 모델에서는 오히려 ACE2의 발현이 이 라스 이니비션을 통해 가지고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보였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서 보여지는 것과 동물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 약간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연구가 필요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아니면 연구 목표는 라스 저해제 사용과 코로나 감염 리스크의 상관관계 아니면은 라스 저해제 사용과 이제 중증 코로나 상관관계에 대해서 보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좋은 인트로덕션을 쓰고 있었습니다. 키워드 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방식으로요. 네, 해보니까 뭐 코로나 감염률 이제 라스 유저랑 넌 유저 비교했을 때 뭐 마이너스 3.8%였고 오히려 약간 좀 적은 경향이 보였죠. 이제 많이 유의미하지 않지만 그리고 중증 코로나 유병률 같은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감염 위험이나 중증 질환 발생 리스크가 차이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리절트고요. 네, 이 연구도 디스커션 첫 문단 똑같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정리하고 연구의 강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옵서베이션 어널리시스고 이제 12,5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이 연구는 디스커션 구성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는 기존 논문과 접점을 통해서 논문의 타당성 확립하는 것, 비교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 결과들은요. 왜냐면은요,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이제 말하는 것이 결국에는 라스 저해제와 코로나가 상관이 없어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 이 두 가지가 왜 상관이 없는지 말하는 건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 서로 엮여질 수 있는지 가능성을 말하는 거는 쉬운데요. 왜 상관이 없을지 말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게 안 나왔었고요. 어떻게 적용할까? 뭐 라스 저해제 필요한 사람들 쓰면 되겠죠.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 써도 되겠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한 문화씩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연구와 본 데이터를 비교하는 비교형. 본 연구가 지난 연구사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난 연구들 중에서 본 연구랑 상반된 있으면은요. 그 상반된 연구들의 제한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죠. 뭐 연구 디자인이 그 연구들은 이제 뭐 후향적 연구였다.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우리보다 훨씬 작았다. 그리고 스태티스티컬 파워가 이런 이유로 작았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가 더 믿을만하다. 헷갈리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뒷받침한 연구가 있으면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비교형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이제 디스커션 방식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치료법 평가 논문이에요. 기존 연구와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비교한 논문인데요. 여기서 세 번째 인터덕션 구성 방법이 나옵니다. 의견과 가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기인데요. 우리 의견은 뭐냐면은
잘 쓰이고 있는 약이 있지만 이 연구는 중요하다. 가설은 콤비네이션 테라피가 더 좋을 것 같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디펜스가 필요할 때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연구의 인트로덕션 보죠. 이 연구는요, 일단 갭을 먼저 제시하더라고요. 왜 중요한지, 왜 이게 임상적으로 중요한지. A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게 기존 치료제예요. 근데 이게 말기 신장암 환자들의 저항성 보이더래요. 그러면은 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항성을 보인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연구의 중요성은 충분히 혼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항성을 적게 보이는 그런 이제 테라피 레지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이하게 갭을 먼저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저항성 적은 레지멘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배경 지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생주 실험 해보니까 원래 쓰고 있던 A 약물이 면역제 역할이 있더라. 그러니까 A 약물이랑 면역 관문 억제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함께 쓰면 좋을 거라고 가정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역 관문 억제제 쓰면 좋을까? B를 썼대요. B는 이제 최근 많이 쓰이는 면역 관문 억제제고요. 안정성도 좋고 효과도 지속된대요. 근데 그러면은 A랑 B를 쓰면 되잖아요. 안 그랬대요. B랑 C라는 다른 걸 써봤대요. 왜냐면은 C 약물은 A랑 비슷하지만 간도성이 적어가지고 컴비네이션 테라피에 선택하였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A와 BC를 비교했습니다. 해보니까 당연히 뭐 BC가 더 생존 높았겠죠. A보다 BC를 받은 군이 서바이벌이 더 높았습니다. 여기도 디스커션 똑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연구의 강점 얘기해주고 페이스 3 트라이얼이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아웃컴 정리하고 있습니다. 콤비네이션 테라피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거 역시 자주 사용되는 이제 해석형, 적용형을 하기 힘든 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미 다 얘기했죠, 인트로덕션에서. 우리는 요러요러한 이유로 B 플러스 C가 A보다 효과적일 것 같다고 이제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또 디스커션에서 주구장창 말고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역시 우리가 옳았다라는 말을 하시려고 한 문단 적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건 이미 얘기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이니까 놀라운 게 아니죠. 고찰할 필요 없겠죠. 어떻게 적용할까? 컴비네이션 테라피 쓰면 되겠죠. 그냥 잘 쓰세요. 라는 말 하기 위해서 디스커션 한 문단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요, 디스커션에 심층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컨드리 아웃컴들의 심층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컴비네이션 테라피가 이제 페이스 3 트라이얼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 대상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대상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도 있었는지, 새롭게 발견된 부작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임상과 유의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의 미디어 서바이벌 듀레이션이 지난 이제 다른 삼상 연구들과 비슷했다. 한마디로 이거는 충분히 이제 적용 가능한 환자군이다. 이제 너무 특이한 환자군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층 논의를 하는 식으로 디스커션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예, 그 뭐 말은 중간 정리지만 많이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논문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직 채우지 못한 퍼즐 조각 같은데 인트로덕션은요. 기존 연구 위주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기존 연구들 중에서 본 연구가 채우고자 하는 갭과 직접적 관련성 있는 논문들만 쓰세요. 이런 것들만요. 이게 우리가 연구가 채우고자 하는 갭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만 언급하시고 다른 데 엄한 데 있는 거 말씀하지 마세요. 리절트는 이제 파이닝 나열 하시는 거겠죠. 근데 리절트에서 파이닝 나열 하시다 보면은요, 간혹 이것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약간 넘어갈 때도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았는데 새로 생긴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커션은 내 데이터 위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갭들을 어떻게 채웠는지를 말씀하시고 새로 생긴 갭들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연구 방향 제시하시는 것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갭을 채우면서 새로운 갭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연구 논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요 논문 작성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제 섹션별 쓰는 순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난 시간에 김상 교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저도 이제 추천드린 순서가 메소드 먼저, 그다음 리절트에 가장 시간 많이 들으세요. 하신 다음에 디스커션 먼저 한번 써보세요. 디스커션 먼저 쓰시는 이유는 이게 리절트랑 거의 1대1 대응이 되는 고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트로덕션 쓰시는데 인트로덕션은요. 리절트에 대한 떡밥 아니면 예고편처럼 이제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간이식 연구 있죠? 그걸 가지고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 이제 간암 환자에서 간이 수술할 때 기존 방식과 로봇 수술 비교하였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뭐 리절트 세 꼭지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오버롤 서바이벌 그리고 부작용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삶의 질 이를 보았을 때 오버롤 서바이벌은 이제 로봇 수술과 기존 수술의 이제 오버롤 서바이벌이 비슷했다. 그리고 부작용은 로봇 수술도 적었고 QOL도 이제 로봇 수술도 좋았다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요. 어떻게 디스커션 쓸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디스커션을 이제 넘어가신 다음에 그 페이지를요, 빈칸은 두지 마시고요. 일단은 리절트 섹션에 이 소제목들 있죠. 소제목들 일단 갖다 붙여 놓으세요. 갖다 붙여 놓으신 다음에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맞아. 내가 OS에 대해서 이제 내가 보고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 뭘 얘기할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쓰시고 마지막에 초고 확인은 저는 지우시고요. 왜냐면은 보통 임상 논문에서 전 이제 디스커션들은요, 이제 सब섹션을 이렇게 제목을 안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작성하실 때 도움받기 위해서 이렇게 리저트의 소제목들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네, 오버롤 서바이벌이 비슷했다. 이거는 해석형 적용형을 쓰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의 파인딩을 먼저 얘기합니다. OS는 이제 두 가지가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기존 연구 얘기를 가져오면서 로봇 수술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싸기 때문에 라면서 이제 우리가 가져올 만한 그런 사이테이션 가져오고요. 적용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 맞게 선택해도 수술의 성공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해석 적용형으로 이제 끝낸 것입니다. 부작용 어떻게 할까요? 부작용은 이제 로봇 수술도 적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심층형이 좋겠더라고요. 로봇 수술이 더 부작용 적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수술 부위 페인 등 마이너 이벤트에서 특히 차이가 보였다라고 약간 세컨더리한 파인딩을 좀 조명하시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아마도 인시전 사이즈가 더 작아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째는 정도가 더 작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심층형으로 이제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삶의 질 관련해서 뭐라고 말할까? 이건 비교가 좋겠다 싶더라고요. 로봇 수술의 QOL도 좋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이제 그 우리 파인딩을 얘기를 해야죠. 어떤 파인딩에 대해서 이제 논하고자 하시는지 말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폐이식 수술, 다른 논문에 나왔던 폐이식 수술에서 동일하게 보여준 결과이다. 하지만 신장 이식 연구와는 다른 결과인데 해당 연구와 인용 차이 때문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교하시는 것. 이런 비교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커션 구성하는 방식이고요. 인트로든 디스커션이든 먼저 소제목이나 중심 내용을 이게 개조식으로 써놓고 살쳐 나가시는 거. 이렇게 먼저 뼈다귀처럼 그러니까 마치 소제목들이 뼈다귀처럼 보일 수 있겠죠. 먼저 이거를 작성하신 다음에 살쳐 나가시는 거.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빈 워드 페이지 바라보면 패닉하게 되거든요. 메소드와 리절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내가 이제 그 보고 참고할 수 있는 거라도 있지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빈 페이지를 바라보게 되면 이제 당황하게 되고 이제 사실 정말 읽는 사람 입장에서 잘 익혀지는 이런 인트로와 디스커션은요 작성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이 정리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쓰는 사람이 우리가 왜 의식의 흐름 기법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제 읽었을 때 되게 알아듣기 힘든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 나서 인트로덕션 적으려고 그러잖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적게 되면은 되게 읽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머릿속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머릿속에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면은 쓰고 싶은 것이 이렇게 아주 세세하고 아름다운 이제 물고기의 그림이면은요. 이제 가닥을 못 잡고 있으면은요. 디테일에도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지엽적인 표현법이나 문법, 단어 선택 같은 것 때문에 몇 시간 고민하다가 이제 지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잘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입도 제대로 못 쓰고 나머지는 이제 손도 못 대고 그냥 이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소제목이나 아니면 개조식 문장으로 생각을 가닥을 잡으시고 살을 채워 나가신 다음에 마지막에 디테일 다듬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게 머릿속에 있다 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네, 그럼 이제 인트로덕션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갭 드러내기, 틈새 시장 드러내기.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 드러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기존 연구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 다시 말해 우리 연구가 채우는 부분을 제가 이제 어필을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스터디 디자인, 비슷한 연구는 뭐뭐뭐가 있지만 런지튜드널 스터디는 없었다. 페이션 캐릭터리스트는 뭐 아시아인도 요즘 이거 많이 걸리는데 죄다 100연구밖에 없다. 아니면은 고연령층에서는 연구가 많지만 비슷하게 취약한 영유아층의 연구가 없다라고 이제 갭을 말씀하세요.
메소돌로지, 뭐 아데노바이럴 벡터 백신은 많지만 mRNA 베이스드 백신 사용한 연구는 없었다. 아웃컴, 그러니까 우리 이 환자들을 다 본 연구가 많긴 많지만 이 환자들의 뭐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갭을 드러내셔야 돼요. 보통 인트로덕션 끝에서 두 번째 문단이고 however로 시작하시게 되겠죠. however 이런 거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게 될 텐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 주제와 목적 대상 방식 소개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 주제 방식은 이거다. mRNA 백신 맞은 아시아인 영유아층의 뭐 QA를 런지튜드랑 연구하였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무튼 집요하게 갭을 드러내세요. 쿨하고 드라이하게 서로는 쓰지 마시고요. 정말 집요하게 기존 연구도 이런 게 많지만 정말 이건 본 연구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어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간암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제 연구의 중요성과 기존 지식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간이식의 성공률과 회복기간 작은 요소 중에서 수술 방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일반 논문 가져오시고요. 특히 절제 부위의 크기가 감염 등 합병증과 퇴원 후 삶의 질을 좌우한다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인트로덕션 가져오고요. 이제 키워드 설명해야 되겠죠. 우리가 로봇 수술 중요한 키워드니까요. 로봇 수술은 언제 이제 승인받은 후 이용되었는데 이거는 절제 부위 초세화로 인해 가지고 기존 수술 방식에 비해서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갭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간이식의 경우 이 두 가지 방식 간 차이가 이제 연구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존은 연구가 있긴 있지만 적은 환자 수나 제한자 연구 방식 때문에 명확한 제한 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구에서는 1000명 환자를 이제 이 두 가지 방식의 무작위로 배분해 가지고 간이식 행한 후 5년 동안 이식 성공률과 뭐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였다. 쓰시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스탠다드하면서도 효과적인 인트로덕션 방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트로덕션 좀 구성해 볼게요. 이제 인트로덕션 구성하는 거는요. 제목을 들었을 때 궁금해지는 내용들을 스토리를 푸시고 키워드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견과 가설에 공감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연구가 채우고자 하는 갭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야 돼요. 갭이 드러나게 꼭 하시고요. 네, 필수 구성 요소는 질환의 배경력, 확장, 임상적 중요성 그리고 지식상의 갭, 이제 마지막에 소개하는 문장이겠죠. 그리고 인트로덕션 중요한 거 레퍼런스 다는 거. 레퍼런스 다실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논문들은 꼭 다 다시고요. 중요한 논문들만 하세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거 하지 마시고요. 이 중요한 논문들 있죠. 우리 연구랑 정말 비슷한데 하나가 좀 한 끗 다른 논문들. 이런 것들을 꼭 다셔야 돼요. 내가 논문 쓰는 와중에 아니면 연구하는 와중에 뭔가 비슷하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비슷해 보여가지고 안 뽑아줄까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쓰시게 되면은요, 리뷰어들이 귀신같이 알아내요. 리뷰어들이 내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미 그 연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돼서야 이제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이런 연구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난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미리 자수해서 광명 찾는 느낌으로 먼저 말씀하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연구가 최근에 나왔다. 하지만 그 연구 역시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라는 식으로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커션은 이제 본문 리절트를 읽고 나면 생긴 궁금증 해소하시는 부분이고요. 네, 기존 논문과 접점 보여주실 수도 있고 네, 세컨드 리절트 심층 논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스커션은 이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짚어줄 곳은 아니고요. 그건 인트로덕션 해결하시고요. 데이터와 직접적 관련 없는 기존 연구를 나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 데이터 위주로 스토리 푸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 재정리하는 문단들이 이제 들어가고 데이터의 2차적 해석 문단 N개가 들어갑니다. 해석형, 비교형, 심층형 뭐 이런 것들을 섞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문단 개수는 그러다 보니까 리절트 섹션의 सब섹션 개수와 보통 비등하게 될 수도 있겠죠. 리미테이션 퓨처 스터디 문단 1개 들어가고 컨클루전 문단 1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하는 것 중에서 네,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와요. 논문 작성법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라고 물어보시는데 글쓰기 공부의 왕도는 이제 좋은 글을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좋은 논문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수업도 들으시고 또 세미나 참석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이제 내가 읽어온 논문들과 내 연구 이게 케이스가 달라가지고 효과적인 논리 정리한 단어 선택이 상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좋은 글을 읽어가지고 내 머릿속 안에 좋은 틀이 잡히는 거 이게
제일 잘 되는 때는요 10대 초반까지인 것 같아요. 그게 그 이후에는 좋은 틀을 내가 그렇게 잡는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바쁘신 와중에서는요.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리소스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영문교정이거든요. 가장 직접적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일단 써보시고 내가 나름대로 잘 썼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교정되는지 보시는 것이 내 혹시 머릿속 안에 안 좋은 틀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고 내 머릿속 안에 안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게 또 이제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정받으시는 경험이 배우시는 경험이 될 수 있고요. 처음에는 영문교정 보내실 때 그냥 좀 오타 없게 문법적 틀린 거 없게 좀 덜 틀린 논문을 받기 위해서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더 좋은 논문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구성 흐름 논리 표현법 같은 것에 관심이 있으시면은요. 기본 영문 교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본 영문 교정 서비스는 여기까지 이제 다뤄주지만 이제 구성 흐름 논리까지 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네이터 1대 상담이고요. 이게 유료긴 해요. 저희가 논문 한 편당 이제 20만 원 이제 지금 책정해 놓은 것이 너무 많이 몰리면 저희가 제대로 해드릴 수 없어가지고 이게 책정해 놨는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그 교신저자 교수님, 지도 교수님의 학술활동비로 결제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우리 서비스 알고 계시거든요. 상담 서비스. 그러니까 원하시면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 임상영 연구소에 이런 팀에서 해준다는데 받아보고 싶으시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논문 작성부터 투고 과정 전반에 대해서 상담 가능하시고 나중에 혹시 이제 해외 학회 가시게 되면은 구현 발표 코칭도 유료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수업 때문에 교신 드리는 이메일 주소랑 좀 다르죠. 이건 저희 교정지원부 이메일이라서요. 여기로 이메일 보내시거나 제 내선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만요. 지금 네, 채팅방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줌 들어온 시간으로 확인해 드리는 거고요. 네, 그 이름 한번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줌 시스템에서 들어오셨는지 확인하고 제가 금방 체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갑자기 아파지시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뭐 수업 못 들어오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수술 있으시다든지 뭐 기타 일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 제가 어저께인가 이메일 드렸었죠. 그 결석 사유서 제출하시는 거. 그거 이제 작성하셔가지고 지도 교수님 사인 받으시고 이제 저한테 일단 먼저 보내시면 됩니다. 그것들 사인 받으신 거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김상환 교수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방침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서 보내주세요. 일단은. 그리고 뭐 적어서 보내주시는 거는 네, 바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좀 이제 아프시고 아니면 바쁘실 테니까요. 나중에 좀 보내셔도 괜찮긴 하실 텐데 어쨌든 보내주시긴 하셔야 되고요. 네, 네, 채팅창 지금 출석 올리지 마세요. 출석 여기다 적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제가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채팅창에 쓰실 필요 없고요. 혹시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음소거 해제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뭐 오늘 수업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제 그러면은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출석했다고 채팅창에 쓰지 말아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채팅창에는 질문만 적어주세요. 이게 수업이 6시에 시작되는 것이 이제 모든 분들한테 어쨌든 쉽지 않을 수도 있어가지고 뭐 지각하시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출석 중요하니까 늦더라도 꼭 들어오세요. 네, 입장시 학번 적히지 않은데 나중 바꾸시면 적용되는 것인가요? 나중에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네. 가능하시면은 그냥 줌 그 계정 자체에서 바꿔 놓으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들어오신 다음에 바꿔서 괜찮아요. 적어도 이름이라도 나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럼 제가 좀 보고 체크할 수 있는데 그냥 좀 다른 식으로 이름 지정해 놓으신 경우 좀 힘들더라고요. 예, 그 영상 나중에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거 다 기록되고 있고요. 제가 내일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 클래스에 수요일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영상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줌에 들어오시는 것이 출석에 중요하니까 꼭 그거는 이제 숙제 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이 네, 그냥 영상만 보면 되신 줄 알고 줌이라서 안 들어오셨다가 이제 한참 뒤에서 그 아시고서 좀 많이 이제 피해 보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줌 꼭 들어오시고요. 늦더라도 꼭 들어오세요. 그 얼굴 화면 켜놓으시는 거 이게 이제 그냥 김상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하신 건데요. 네, 당연히 사정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꺼져도 괜찮아요. 근데 켜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카메라 안 켜져 있으면은 출사 체크 안 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러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떤 사람들이 그냥 줌만 켜놓고 딴데 가가지고 공부 안 하더라. 그럼 안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가능하면 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이제 그 비디오는 그래서 이제 그냥 권장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튕겼다가 들어오시면은요, 나중 시간 아니에요. 이게 그냥 여러 번 기록이 돼요. 이게 처음에 들어오셨던 시간이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오시면 또 그게 또 다시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튕기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튕겼다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 뭐 인트로덕션 디스커션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혹시? 그 지금 여기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메일이나 내선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하시면 연락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논문 작성하시는 과정 중에서 그 네, 오늘 수업은 좀 길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얼른 저녁 드시러 가시고요. 그러면은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